자, 그러면은 JWT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JWT 방식의 장점.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JWT랑 타임리프 요 방식을 같이 쓰진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타임리프를 쓰면 그냥 보통 세션을 씁니다, 그냥. 이거 JWT를 하려면은 되게 뭔가 많이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작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예요? 스케일 아웃이 뭐죠? 그러니까 서버 대수 늘리는 거죠. 이랬을 때 야 세션이 꼬이지 않냐 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쓰면 돼요? 레디스를 쓰거나 스티키 세션이라는 기술을 쓰거나 둘 중 하나 쓰면 돼요. 그럼 이게 어렵냐? 옛날에는 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타임리프 할 때는 지금 강사 말을 듣고서 세션보다 JWT가 좋으니까 난 타임리프를 할 때도 나는 JWT를 쓰겠어.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해요. 귀찮아서.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쓰는 건 지금도 이상한 기술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랑 백엔드 코드가 막 나눠져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가 안드로이드 앱이다. 혹은 또 뭐예요? 뭐 iOS 앱이다. 혹은 뭐예요? 뭐 리액트다. 뷰, 앵귤러로 만든다. 그러니까 리액트, 뷰, 앵귤러를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타임리프에 살짝 껴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프론트 코드를 리액트로 풀로 다 만든다. 뷰로 만든다. 앵귤러로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여기가 타 도메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엔드 서버의 API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bc.com 이거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도메인은 뭐 bbc.com. 이렇게 되면 도메인이 서로 타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이 다르니까 서로 쿠키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세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아까가 아니라 9월 29일 날 열심히 설명드렸던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방식 쓰다가 두 번째 방식 쓰다가 이제 네 번째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방식이 JWT 방식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JWT를 씁니다. JWT.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 백엔드 API랑 프론트엔드 API랑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설정에 의해서 쿠키가 먹어요. 사실 설정에 의해서 타 도메인 쿠키는 사실 달라도 먹긴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되게 간단한 설정만으로 얘네들이 쿠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쿠키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션이 된다는 뜻이죠. 세션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딱히 뭐 스프링 시큐리티 그거 이용해서 그냥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여러분이 더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리프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리액트인데도 불구하고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별도로 뭐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리액트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이렇게 하는 그 리액트로 했을 때 세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JWT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션으로 하는 경우를 배웠기 때문에 이번엔 JWT로 한번 해볼 거예요. JW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방식이겠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션 방식에 비해서. 자, 사용자가 되게 많아요. 서버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맨 처음 요청이 얘한테 가고, 두 번째 요청 얘한테 가고, 세 번째 요청은 얘한테 가고, 네 번째 요청을 뭐 얘가 다시 했는데 또 얘한테 가고, 다섯 번째 요청은 이렇게 가고, 여섯 번째 요청 이렇게 가고, 다 랜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냐? 현재 로그인이 됐나 안 됐나의 정보를 누가 기억해요? 얘가 기억하지 않아요. 얘가 기억하지 않고 누가 기억해요?
요 클라이언트만 기억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로그인을 한 이후부터는 이 요청을 뭐예요? 자기가 날리는 요청에 계속 실어 보내죠. 그러면은 그 서버는 보세요. 서버 입장에서 얘가 보내온 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DB를 뒤져봐야 되는 것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그냥 그건 있죠. 그 암호화 비번이 있어요. 비번은 얘네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거예요. 자, 요청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서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요청 1입니다. 요청 1. 요때는 뭐예요? 로그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응답이 오죠? 그럼 뭘 가져요? 키를 가져요. 키.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요청을 열렸는데 네, 아시죠?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뭐다? 요로 갔어요. 근데 요로 갔을 때 갈 때 요청이 뭐가 와요? 요 키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원은 얘가 로그인 했는지 혹은 얘가 누구인지 뭐만 알아보면 돼요. 얘네들이 서로 공유하는 비번이 있죠. 비번이 있어요. 그 비번으로 뭐예요? 얘를 복호화 해보면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복호화는 아닌데, 왜냐면 애초에 얘는 뭐 비번 뭔가 암호화가 빡세게 걸려 있는 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알집으로 이제 뭔가 압축을 할 때 비번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번을 걸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압축을 풀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뭐라고 떠요? 비번 물어보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비번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암호화는 누가 했죠? 얘가 했지만 복호화는 이거 할 수 있죠. 뭐만 알면? 비번만 알면은. 그리고 네 얘가 가지고 온 이 정보가 이 비번으로 풀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정보가 오염되지도 않았고 이 정보는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저 회원 몇 번이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이름은 뭐고 그런 정보를 다 저장해놔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죠. 비슷한 게 뭐예요? 바로 옛날에 쿠키만으로 로그인했을 때 이런 방식이었죠. 대신에 쿠키만으로 로그인했을 때 단점은 뭐였어요? 그거죠. 그 쿠키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정보는 뭐예요?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요 키는 조작의 위험성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죠? 여러분 요 키를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비번으로 풀었을 때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기술을 믿으세요. 이 비번을 가지고서 얘가 준 이 JW 키 있잖아요. 그게 풀린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보는 그냥 믿어도 돼요. 그거는 100% 나 아닌 다른가 나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은 그 서버군 중에 누구 한 명이 그냥 암호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중간에 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랜덤으로 막 이렇게 뭐 나눠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JWT를 쓰면 게다가 뭐 레디스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정보를 누가 들고 있어요? 로그인 정보를 뭐 따로 여기 뭐 별도로 이렇게 두을 필요도 없이 로그인 정보가 그냥 다 여기 클라이언트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